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4시즌 첫 수업인데 원래 당연히 비문학으로 시작해야 되는 수업이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전후에서 많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좀 단가의 기준은 한 2017학년도부터 국어가 본격적으로 확 어려워지면서 수능 국어 단과라는 개념과 어떤 그 양식의 확립이 대치 단과 마감반 200명 마감반 350명 마감반에서 먼저 확립이 됐다가 코로나 때 200명 마감반을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2주 동안 이제 셧다운이야. 애들 다시 불러왔더니 갑자기 한 자리씩 뛰래요. 그러면 잠깐만 200명 이제 두 칸이 나와야 되죠. 갑자기 또 네 칸에 한 명 늘래. 그래가지고 사실상 대치가 코로나 3년 동안 초토화됐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의도도 있죠.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이 워낙 왜곡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때 한번 좀 기간을 세운 거고,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 같은 분들은 현장 강의를 아직도 안 하는 거고, 이제 저처럼 사정이 급한 강사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되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는 비문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하고 달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운다고 하자고요. 그럼 함수를 배우고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왜냐하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된 학문이니까. 근데 국어는 얘기했잖아요. 띄어쓰기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아일랜드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독립신문 만들면서 고안했다고요. 그래서 국어 교육학의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제 입장에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이제 제가 학교를 10년 다녔어요. 이제 보통 학교를 10년 다니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에서 10년 다니는데 저는 이제 학사만 10년 다녔었고, 그래서 졸업사진 찍으러 갔더니 이제 딱 보시더니 얼굴을 딱 봤을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얘는 학사가 아니라 박사인 거야. 그래서 혹시 박사님 이러셔가지고 죄송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석사님 이러니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서로 좀 민망해서 이제 학사 가운 입고 우리 엄마가 더 신나가지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10년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단 단점은 처음에는 그 있잖아요, 입구 그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렜거든. 한 5년 지나가잖아. 일단 짜증나. 일단 서울대 서자만 봐도 짜증나기 시작을 해요.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진심이야. 학식을 10년 먹잖아요. 그럼 토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제 막 신입생 시절에 좋았던 경험들은 없어지고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다녔는데, 참 다행인 건 그러면서 국어교육학 발전 역사를 진짜 몸소 다 아로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고,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 수업은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이야. 그래 6시 수업 시작해가지고 엄마들이 10시 끝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선생님들이 10시 반에 끝나면 막 어머니들 이제 화가 나시겠죠. 애들도 그렇고. 하지만 결국 그게 효과를 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코로나 끝나고는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다시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학생들이 너무 집중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막 2시간, 3시간 만에 너무 힘들어. 작년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짜보니까요 독서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문학은 이미 내신하면서 너무 자기의 어떤 좀 안 좋은 습관들이 굳어버렸어요. 못 고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이널에 와서야 애들이 내신이 다 끝나고 수시 다 끝나고 정시 집중하면서 그제서야 느끼더라고요. 그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딱 명확하게 순서대로 나갈 수 있는데, 국어는 해마다 약간 해가리가 있고 또 이 반에 들어온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최대한 나가려고 제가 구성을 해놨지만 일부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래 첫 지문이 독짓는 늙은인데요, 얘를 뒤로 뺀 이유가 있어요. 약간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토지부터 볼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쉽다고 생각하고 푸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을 텐데 사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아까 고2 올라가는 잼민이 하나가 막 존나 낑낑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 5초 만에 암산을 풀어주니까 막 존나 대박이라고 깜짝깜짝 놀라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수능의 목표이기도 한데,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실감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의 교수학습 목표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체험하고 그 체험의 결과 각자의 삶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요.
제가 아마 저번 수업 때 제가 일본 여행 가가지고 윤동주 시인 시비, 뭐 정주영 시인 시비를 찾으러 갔다고 했던 적이 있잖아.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다 그랬고, 그분들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들의 삶을 생체험하고 제 삶을 고양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딱 영화를 찍어서 또는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걸로 찍어서 본다고 하면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현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시대정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자아가 존재하고 타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요. 이게 기본이야, 삶에. 이걸 항상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토지의 성의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독짓는 늙은이의 송영감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응전의 조응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차근차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송중기로도 살아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봅시다. 자,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일단 내신은 3월 달에 할 거니까 그때 들으시고, 일단 수능이나 내신이나 기본기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잘 봐두시고, 특히 고2 이후의 내신들은 전부 다 수능형이에요. 그리고 이 수업은 지금 고3 대상으로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틀로 바꾸셔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공식입니다. 그냥 초반부에는 인사배 세팅을 잡으세요. 인사배는 소설의 구성 3요소죠. 그래서 소설의 구조를 잡아가는 거야. 가장 간단한 정보들은, 가장 시작이 되는 정보들은 인물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소설에서 인물 정보는 성격 또는 내면 심리인데, 내면 심리는 쉽게 얘기하면 속마음이고요, 성격이라는 거는 나이, 직업, 뭐 외향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동석이 있다고 해봐. 되게 우락부락하고 막 강한 캐릭터일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외향 묘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러면 마동석이 경찰이면 당연히 못된 애들 때려잡고 다닐 거 아니야. 나는 사건이 자연스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 장르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성격 세팅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그 인물들이 동력을 가지고 사건 갈등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그게 이어지면 서사 줄거리 파악이고 결국 이걸 해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느껴져요.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삶을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더 실전적인 얘기인데, 이런 서사를 끌고 가는, 그래서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를 끌고 가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인물에 있는 소설이 있고요, 사건에 있는 소설이 있고요. 둘 다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경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소재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 소설 중에 큰 산이 있어. 여기는 고무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자, 방금 읽었던 토지는 뭘까? 주인공은 서희야. 근데 서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희한하게 그걸 잡으면 알겠지만 50%의 문제가 바로 풀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조응전도 있고 적성이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물에 중심 두고 가는 게 적성이전이야. 사건에서 중심 두고 가는 게 토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빠르게 그냥 지문을 털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도입 설명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긴 서사를 쪼개놨잖아.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본다고 해봐. 공부하다 가가지고 엄마 혼자 재밌게 보고 있으면은 중간에 맥락이 끊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흐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희한하게 소설은 그게 읽힌다고요. 그래서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초반부에서 이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소설의 장면으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든 경우에는 줄거리를 줍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쓰고 가.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세팅을 하고 갑니다. 자, 일단 인물에다가 형광펜 동그라미 쳐볼게요. 조중구가 있고요. 아내라는 게 성격이야, 얘들아. 그러면 둘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부류일 수도 있겠죠. 홍씨라는 사람이 있고요, 서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건에다가 노란색 밑줄 쳐볼게요.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 있었는데, 아, 얘네가 가로챘죠. 사건을 준 거지만 기본적으로 얘네의 성격을 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봐도 쓰레기네. 그리고 최참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넘버링 해볼게요. 벌써 인물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나와요. 그러니까 빡센 거야.
근데 중요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이 되는 정보 집중이야. 자, 그래서 삼수라는 하인을 내세웠어. 자, 그러면 삼수의 성격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삼수의 성격은 첫 번째, 나쁜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시킨 건가? 그래서 속은 착한가? 그 착한 사람이면 시켰다고 안 할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직. 그리고 봐봐, 마을 사람들도 어쨌든 군집이긴 하지만은 인물이라고 보면 벌써 7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물이 벌써 빵 터진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자,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결국 그래서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을 하는데 마지막을 보세요. 하인 삼수를 내세워서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조중구 아내 홍씨, 그 하수인은 삼수. 근데 그 삼수가 윤보한테 찾아와. 근데 잘 봐야 되라. 너 예전에 그 김태리 나오고 이병헌 나왔던 미스터 션샤인 기억날 거예요. 거기서 김태리가 되게 유명한 귀족집 자제지만 영예지만 스나이퍼야. 아, 진짜로. 그래서 독립운동해요. 그 사람들 소속이 뭐냐면 의병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보라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에요? 의병이라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라고. 독립운동. 벌써 성격 세팅이 끝났죠. 윤보가 하려는 습격은 그런 뭐야? 홍길동처럼 또는 로빈후드처럼 못된 애들 두들겨 패서 독립운동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일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핵심 사건인 습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습격이 빌미가 돼서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장면부터는 전부 다 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큰 흐름을 볼게요. 원래 실전의 순서대로 읽어야 되지만 큰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A 장면은 결국엔 뭐 하는 장면이야? 습격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도 습격 장면. 습격이 끝나고 나서 서희한테 화를 내고 보이시죠? 화정놈이 불러졌다. 이것도 습격이죠. 결국에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은 뭐였던 거야? 습격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잡냐 못 잡냐, 이 노란색 사고 흐름을, 이 노란색의 정보 흐름을 잡냐 못 잡냐예요. 잡아야 정답이 바로 보여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계속 봅시다. 아니, 아무리 그리스 치매를 떼도 나도 알 만큼 있으니까 왔겠지. 아, 내가 뭐 해방 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생각해서 왔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외놈들하고 한통 쑥인 조간놈. 조간놈의 성격 아마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친일파겠죠. 아, 좀 패자니까.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서로 이득 보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걸 근거로 같이 습격을 하자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듣고 있던 여기는 이제 삼수의 말이고, 그다음에 윤보, 의로운 윤보가 얘기하는 거죠. 에휴, 아니야. 다시 삼수가 얘기하죠. 그래, 내가 예전에 이 인간들이 시켜가지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했으니까 알겠는데 좀 믿어보라니까. 자, 윤보의 성격이 나와요. 아유, 정신 살라네. 야, 나 입이 무거워. 그냥 돌아가. 너 괜히 여기 엮이면 너가 피곤해져. 봐봐. 오히려 윤보는 지금 삼수를 걱정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병인데다가 심지어 그 못된 친일파들의 하수인인 삼수를 심지어 보호하려고 하는, 걱정해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 빨리. 너 괜히 여기 휩쓸리면 너만 신세망쳐. 빨리 가서 그냥 너는 그냥 머슴살이 해. 이러면서 보낸 거야. 그랬더니 다시 한번 삼수가 얘기하죠. 아, 이거 놓으라고. 아, 내가 뭐 안 갈까 봐 그래요? 아, 뭐 알 건데. 아유. 아니, 내가 딴 생각이 있으면 진작 내가 우리 조간놈한테 저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일본인 순사 혹은 일본 하수인들이 와도 진작 왔을 텐데 내 입이 무거우니까 안 왔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자기도 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의도는 뻔하지. 얘네가 습격한다는 걸 알아. 근데 얘네가 어차피 하인으로 살아봐야 인생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습격을 도와주고 자기가 재산을 좀 한몫하려는 거겠지. 이해돼요? 그런 걸 읽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 걸. 아니, 여러분 모쏠 아니죠, 다들? 그 연애 학력고사 이런 거 쳐봤나요, 혹시? 그러면 나오잖아. 오빠 나 오늘 화 안 났어 라는 이 한마디가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 알잖아요. 아, 오빠 나 그냥 오늘 집에 갈래. 이거 되게 집에 갈래가 아닌 거 알잖아. 똑같아, 여기도.
지금 삼수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 나 집에 갈래. 이 얘기가 아니야. 나 오늘 기분 좀 나쁘니까 너 알아서 처신 잘해. 오늘 뭐 먹을래? 오빠 알아서 골라봐. 아무거나 아닌 거 알죠? 아무거나는 여기서 뭐야?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면서 정말 특별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먹었던 메뉴가 아닌데 누가 봐도 맛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수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표면적으로 이렇지만 이참에 너희 습격할 때 나도 좀 껴주라고, 나도 좀 한몫하자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보는 모르는 척을 했든 아니면 진짜 순수했든 일단 괜히 가, 너 괜히 휩쓸리면 네 인생만 조져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여긴 누구 얘기예요? 삼수 대사야. 봐, 삼수는 꿍꿍이가 있는 거죠. 벌써 작은 따옴표니까 삼수의 내면 심리예요. 내면 심리는 뭐야? 얘도 이 조가놈들의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리고 싶었던 건데 괜히 얘네가 와서 다 가져가면 자기가 가져갈 것도 없잖아.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야 빨리 훔쳐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윤보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다가는 소문 다 나겠죠.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습격을 한 거야. 됐습니까? 그 A는 뭐라고? 습격 장면이에요. 됐죠?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습격 장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급박하겠지, 습격을 하니까. 맞죠? 급박한 분위기로 묘사가 되겠지. 읽어보면 당연하지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습격 장면 지나고 나서 또 희한하게 삼수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왜? 괜히 지가 의심 안 받으려면. 자, 그리고 나서 4번 장면입니다. 괜히 가만히 있던 서희한테 화를 내네. 뭐지? 홍 씨가 가요. 그래가지고 문 쾅 열고 너희는 나와. 이래가지고 갑자기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왜? 너 봐라.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화종놈 불러들였지? 라고 습격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서희한테. 너가 화종놈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했지 이년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싸대기 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목 쥐고 막 멱살 쥐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막 옷 막 다 찢고 이러면서 서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거죠. 옆에서 이제 봉순이 보고 있다가 왜 이러냐고 말리는 거죠. 아마 봉순이는 서희의 몸종 또는 뭐 하녀겠죠. 그런데 봐봐. 봉순이는 지금 누구 걱정을 해? 그렇지만 서희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낮지만 어쨌든 서희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막 옷 다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서희 입장에서는 봐봐. 참판댁 영예예요. 거기에 유일한 자손이고 자기가 재산을 받는 그런 되게 귀한 몸인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습격 때문에 갑자기 옷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내 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보통은 그 시절 사람들은 자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리려고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면서 내면 심리가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상상을 좀 잘해야 돼요. 얘네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오는 그 정도 부자겠지. 연못이요. 보통 사람들 생각의 연못은 저기 뭐 어디 뭐 저기 석촌호수 이런 연못을 생각하지만 얘네는 집안에 연못이 있는 거겠지. 무슨 얘기 알겠냐? 죽겠다고 갑자기 지하철 타고 막 10분 20분 타고 저기 잠실역 가서 석촌호수에 몸을 던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 집들은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서희 집이라고 해봐. 와가지고 홍 씨가 막 못살게 군 거야. 옆에서 이제 봉순이 말리다가 막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서희가 열받은데 갑자기 여기 뭐가 있어. 연못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에라 뒤져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연못으로 쌩 하고 갔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한 공간인 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못하니까 좀 이따 틀릴 거야 아마.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봉순이가 그럼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이 뒤져 이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서희가 이제 열받아서 각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희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협박을 해요. 그러면 서희라는 사람이 드디어 각성하는 서희의 성격이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그 장면이 바로 B 장면이죠. 그러니까 B 장면은 서희 vs 홍신대 얘를 보여주는 이유는 서희의 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설이 사실은 서희가 동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만큼은 서희가 동력이 아니라 습격이 동력이었던 거야.
앞으로 뒤쪽이 나오면 당연히 서희가 되게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갈 거예요. 대충 여기까지. 그러면서 내가 왜 죽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죽는 거야? 내 원수들 좋으라고 죽는 거야? 못 죽지? 라고 하면서 홍 씨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사람 영악한 거 범보다 무섭다는 말 못 들었어요? 저 좀 똑똑한 거 아시죠? 이번에 좀 잘못 걸리셨는데 뒤졌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홍 씨는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울 건데? 라고 하면서 발악을 하지만 무섭죠. 왜? 비상. 이게 뭐냐? 독극물 이런 거잖아. 너 우리 독극물 먹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가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길상이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길상이가 서희랑 결혼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여기까진 몰라. 그리고 갑자기 또 헌병 나왔고 헌병은 또 삼수를 잡아. 삼수 왜 잡혔어? 그 삼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잡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놈 새끼 라며 하면서 조중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간밤에 네가 이 지금 이 습격하는 애들 불러온 거잖아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잘 읽으라고. 일제시대잖아. 의병은 폭도가 아니지. 의병은 의병이라고요. 독립운동가라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소설이었던 거야. 느낌 잡혔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소설은 사건이 핵심이 되는, 즉 습격이라는 사건이 핵심이 되는 소설이고, 구조를 보잖아요. 초반부 줄거리에서 조중구가 있고 아내 홍 씨가 있고, 딱 봐도 얘는 못된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의 하수인 삼수가 있고, 얘는 보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예요. 그리고 얘네는 친일파야. 그리고 재산 뺏긴 서희가 있어요. 일단 인물들의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리고 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의병 윤보가 있었어. 의병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요. 자, 두 번째 장면. 삼수가 윤보한테 좀 껴달라고 해. 윤보는 거절하죠. 세 번째 습격 장면. 윤보가 드디어 습격을 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초반부 줄거리 후반부에 있었던 습격이 두 번째 장면에도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략 줄거리 있었고, 이제 다섯 번째 장면. A 전후로 봅시다. A 전후로 봤더니 이제 홍 씨가 열받아서 서희를 패요. 그럼 봐봐. B 장면이죠. 습격 장면 A 장면이고. 그러면 이 B 장면은 습격 장면이 원인이 돼서 홍 씨가 서희한테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너가 이거 애들 불렀지라고. 그러면서 괜히 싸대기한테 날리고, 그 싸대기를 날린 덕분에 서희는 자결하려다가 각성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봉순이는 서희를 계속 걱정하고. 이런 소설이야. 그럼 여러분, 핵심이 되는 건요, 습격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까지 이어졌고, 그 습격 때문에 홍 씨가 서희 싸대기 때리고 갈등하는 B 장면이 나와서 결국 서희라는 주인공이 각성하는 사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서사의 동력은요, 습격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야. 자, 이거 정확하게 필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찍어주고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걸 왜 잡으라 그러냐면 저걸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고요. 시간 단축, 정답률, 피로도, 혼란스러움, 여러분 다 이득 보실 겁니다. 네, 5초 정도만 더 잡고 올게요. 자, 오세요 이쪽으로. 선생님 저 끝에 정확히 잡아.
자, 그럼 봐 얘들아. 딱 물어봤죠. 정보가치 낮은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핵심 정보 집중해요. 그럼 아시다시피 A와 B가 있잖아. A는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습격 장면이죠. 그리고 습격 장면이 원인이 돼서 B의 서희와 홍씨의 갈등 장면을 이어지죠. 그래, 핵심 장면 사건을 여기다가 당연히 물어보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보세요. 습격이잖아. 당연히 은밀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야 이건. 선생님 이건 확인 안 하세요? 뭐 좀 더 확인해 보자고. 뭐 중요합니까 이게? 내신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내신이니까. 표현법 외우면 뭐 할 거야 진짜. 수능에서 표현법 물어볼 확률 10%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 비유도 있고 음성상징어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현법을 알아야만, 표현법으로 정답을 고를 확률이 10%가 안 된다니까요. 야, 뭐 어렵니? 표현법 찾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만점자가 어떻게 28명이 나와. 이과 수학 2702명인데. 그러니까 내신 문제가 되기 좋은 거지, 20년 전 수능에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 태어나기 전 수능 푸실 거면 표현법으로 푸세요. 진즉 표현법으로 물어보는 포인트는 지났어. 출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봐. 습격이니까 당연히 은밀하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겠죠. 은밀한 상황이겠죠. 두 번째, 핵심이 뭐라고요? 갈등이라니까? 당연히 격렬하죠. 싸대기 날리고 막 옷 다 찢어버리는데 지금. 다시 A. 습격이니까 장면 관찰이겠죠 당연히. 내적 갈등인데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갈등 덕에 성이라는 인물이 각성을 하고, 각성하는 과정에서 성격도 변하고 내면 심리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발췌독은 혼자 집에서 이제 그 재민이 동생하고 하면은 보일 거예요. 4번 봐봐. 습격이니까 뭐 선제고 과거고 모르겠고 일단은 긴장감 더해야 되겠죠. 핵심이 뭐라고? 당연히 갈등이라니까 B는. 됐어요? 바로 정답 5번이겠지. 됐습니까? 왜? 잘 보세요. B의 인물 간의 대립 원인은 A잖아 사실은. 맞잖아. 습격 때문에 습격에 누명을 씌워서 홍 씨가 서희를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습격의 원인이 어떻게 공간적 배경 변화냐고요. 습격의 원인은 B. 인물 대립의 원인은 B 장면 인물 대립의 원인은 뭐였다고? A였다니까. 공간 배경 변화가 아니라. 당연히 정답 5번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수능은. 내용 일치로 이 정보 있어 없어가 아니야. 제발 그렇게 가지마. 그러니까 만점자 28명이야. 대치동에 국어사가 28명이 되겠어요? 280명은 있겠다 야. 알겠어요. 200명 마감반 4시간 줄 서서 들어가 봐야 한 명도 만점 없어. 제발 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전공자야. 제 유튜브의 구독자의 25%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강사들입니다. 실제요. 가끔씩 DM 받아. 강사분들이 제 수업 잘 듣고 있다고. 그래요.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 괜찮아요. 안 보는 것보다는 나. 돈 많이 보셔도 되니까 뭐 메가스터디 1타든 뭐 대승 1타든 보세요. 보시고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시면 돼. 이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하나 더. 이렇게 설명하기 싫은데 여러분 지금 안 하던가 봐. 자 봐. 공간적 배경 변화 없다니까. 부잣집이야. 호수는 집 안에 있는 호수야. 집 안에 있는 호수. 그 미스터 선샤인 봐도요. 그 유진초이가 주인공이잖아. 김병헌은 그 야구 선수고. 그 이병헌이 어릴 때 꼬맹이 때 그 노비 가족이었고 막 부모님이 죽어요. 그때 우물에 빠져서 어머니가 이제 자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큰 부잣집은 뭐 우물이든 호수든 다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간 변화가 대립 원인을 어떻게 보내? 안 보내준다니까. 공간 변화도 없거니와 공간 변화가 대립 원인 못 보여줘요. 뭐가 보여주는 거야? A 습격 또는 홍 씨가 얘기하는 그 대사죠. 봐봐. 굳이 따지자면 이거잖아. 이게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이해됐어?
이 디귿이 갈등의 원인이잖아. 그래서 B 장면이 일어난 거잖아요. 공감면허 어디 있어? 집이 부잣집이야. 커요. 정심제야, 정심제. 저기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오는 그 집 개 커. 호수 하나 있고. 그래. 됐죠, 여기까지. 자, 17번. 17번. 와, 바로 정답 3번 보여요. 봐. A라는 습격 장면 때문에 홍 씨는 그것을 이유로 B 장면, 갈등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 소설 서사의 핵심 정보고, 역시 핵심 정보 주제가 정답이구나. 주제 정답될 확률이 87%야 얘들아. 이거를 먼저 뽑아내고 나서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고 뭐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쓸데없는 거 할 거야? 똑같아.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정보는 더 많아질 거고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그럴수록 가치 판단, 중요한 것, 선택 집중. 주제 정답 87% 확률이야. 이건 내가 다 카운팅한 거야. 아시겠죠? 잘 활용하십시오. 정답 3번이야. 맞잖아. 맞잖아. 이게 그 핵심 서사잖아. 봐봐. 자, 다시 흐름을 볼게 얘들아. 잘 봐. 초반부에 습격으로 시작을 해요. 습격을 꿍꿍이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삼수가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은 삼수랑 윤보의 대화지만 결국에는 나 습격에 껴주세요. 너 괜히 신세망쳐. 껴주세요. 그냥 가. 그냥 가라고. 그리고 습격. 그리고 습격 묘사. 그리고 서희 너희 년이 화적대 불러들여서 우리 죽이려고 했지? 싸대기 좀 맞아라. 싸대기 맞고 나니까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자결하려다가 아니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죽어? 너 나한테 뒤졌다. 이렇게 성격이 변하잖아. 이게 핵심 서사잖아. 그럼 뭐야? A 습격 장면 때문에 B 갈등이 이뤄진 거라고. A 습격 장면 때문에 홍 씨가 서희한테 누명 씌우면서 B 갈등 서희의 각성이라고. 그 전체 서사 흐름은 3번에 요약 압축돼 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정답 3번을 고르게끔 하는 게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니까요. 지금 이 표정이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 내가 아까 이제 고2 잼민이 수학 낑낑거리고 딱 풀어줬더니 너무 좋아해. 그 느낌 이상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여러분의 공부량이 80% 70%가 수학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선 이 허들을 딱 넘어줄 때,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걸렸던 허들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편하고 시원한가 봐요. 이 똑같은 게 한 5년 전, 3년 전에 고3 최상위권 재수생들한테서는 확 왔어, 느낌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신 국어는 외웠던 거야.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대가리 깨진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에 대한 감각이 잘 없어. 언제 오냐면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에 와. 더 늦으면 수능 끝나고 와.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겪으시고, 그래서 제가 클리닉 때 모의사 치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을 확 느끼셔야 돼요. 확 느끼셔야 돼.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 볼게요. 잘 들어. 자꾸 여러분이 보기에 의존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파이널 때 결정해 드릴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는 보기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정을 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잘 봐. 보이시죠? 그럼 변화를 겪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3번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3번을 정답 못 고른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부터 보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어딜 봐서 그래. B 장면을 봐. B 장면 보면 봉순이가 얼마나 서희를 생각하니. 그러면 이런 복잡한 관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봉순이의 역할과 성격은 변함이 없죠. 정답은 3번 끝이라고. 됐어? 자, 봐. 어디서 답이 다 나와?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정보 틀에 집어넣어서 유형에 따라서 정리한 여기 안에서 다 나와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끼케야 20개 정보량에서 답이 다 나와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래. 결국 구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여러분.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이제 그만 얘기할게.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정보, 폼, 인폼, 폼 안에 집어넣어야 인포메이션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틀이라는 건, 폼이라는 거는 구조라는 거야. 구조. 그래서 서사
장르의 구조를 이해하고 출제 설계 구조를 이해하면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정답이 함수처럼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연습을 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리니까 필기하시고, 자, 10페이지, 11페이지 고전소설인데 잘 들어. 이것도 진짜 충격적인 문제예요. 이거 해설을 보면은 와, 진짜 뭐 서울대 국어국문 나와도 진짜 깝깝해요. 그냥 깝깝해. 2020학년도 6월 평가 아니고 만점자 65명 나왔던 시험이에요. 65명. 엉망진창이고요. 잘 들어. 25번이 오답률 2등이었어. 1등이었나? 2등이었죠, 쌤. 이거 존나 틀려요. 왜 틀리냐? 문장 구조를 못 잡아, 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실 거고요. 자, 뭐 나름대로 푸세요. 저랑 한 10지문, 5지문, 10지문 정도 보고 나면 어떻게 풀라는 건 느낌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 11페이지 풀 거고 프린트에 풀지 말고 뒤에 출력해 놓은 거 드릴 테니까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끊었다 갈게요.